발발이 아주머니. 읍내에 나가다가 다리 앞에서 발발이 아주머니를 만났다. 강아지를 드리기로 한 분이기 때문에 얼른 차를 세우고 내려서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 남편이 암으로 입원 중인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요새 왜 그리 안 보이세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붙어 있겠어요? 병원에 쭉 있다가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아, 그러니까 집으로 왔지. 네. 그러고는 미적거리며 입술을 달막거리는데 아, 바쁠 텐데 어서 가봐요. 하시며 젠 걸음으로 지나치셨다. 저 강아지 드리기로 해서 집에 몇 번이나 갔었어요. 아이고, 강아지? 있는 놈도 없애야 돼요. 아예 근데 저번에 약속한 게 되나서 일단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영감한테 물어보고 말해 줄게요. 그 순간 아주머니 얼굴에 지나가는 그림자. 차를 타고 오면서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상황에 강아지가 문제인가 말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 한 마리 주겠냐고 할 때마다 발발이 아주머니의 강아지를 드려도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확인은 해야 했다. 어쨌든 나이값 못하고 아주머니 마음을 들쑤신 것 같아 불편하다. 애틋한 잠에 연사흘째 햇살이 너무나 좋다. 바람도 선들선들 불고 하도 오랜만에 맞는 좋은 볕살에 창문이며 방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했다. 내친 김에 창고에 넣어두었던 옷상자들을 모두 꺼내 마당에 펼쳐놓고 승희 씨와 솔잎효소를 한잔하고 있는데 샘물 할머니가 오셨다. 오늘도 팔 한쪽을 허리 뒤로 감추신 걸 보니 또 뭘 들고 오신 듯하다. 뭐태이요? 옷 좀 거풍시키려고요. 나는 볕이 하도 좋아서 문 바르다가 왔는데. 아, 맞아. 문종이 바르기 좋은 날씨지요?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 힘들지. 그래도 늘 나 혼자 하는 걸. 이리로 좀 앉으세요. 깔아놓은 돗자리에 앉으시더니 감추었던 종이 가방을 내놓으셨다. 요새는 저 웃동네 홍문정 안 가요? 오늘 갈 일 있는데요. 그럼 이거 영분내 좀 갖다 줘. 추석 때 아들이 이모 집에 전화했는데 이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두고 갔어요. 아, 예. 사실은 이렇다. 웃동네 사시는 영분 할머니는 샘물 할머니의 여동생인데 조카 부부가 홀어머니인 언니를 잘못 모신다고 조카 며느리에게 전화로 욕을 퍼부었다는 것. 그래서 삐쳐서 이번 추석에 이모 댁을 들리지 않고 가버렸다. 그래서 샘물 할머니가 중간에서 동생과 며느리 사이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바닥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고, 아직 맴은 환한데 이놈을 짚고 댕길라니 원 남사 싫어 보여. 아유, 어때요? 젊은 사람들도 짚고 다니는데. 맴은 훤하니께. 이거 안 짚고도 날아갈 것 같은데. 아, 이거 없이 일어서들 못해요. 참 미치고 환장하지. 영분 할머니는 선물을 받아들며 아, 이런 거 안 반가워요. 얼굴을 봐야지 선물은. 하면서 또 서운해 하셨다. 한 마을에서 같이 늙어가는 자매의 애틋한 마음. 꽃보다 송이. 어제와 오늘 눈병이 나서 학교를 못 간 새벽이는 우리 집에 와서 염색 작업 조수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은 오븐에 구운 감자를 들고 왔다. 12시 반쯤에는 새벽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렀다. 그리고 선물 줄 게 있다며 신문지에 싼 물건을 내놓았다. 표본이 새끼손가락만한 송이버섯이었다.
새벽 아빠는 요즘 송이버섯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새벽에 나가 지금껏 겨우 한 개를 땄을 뿐이라고. 요즘 우리 마을 기농자들은 모이면 송이버섯 얘기뿐이다. 얻어들은 바에 의하면 송이버섯은 나는 곳에 또 나기 때문에 따고 난 후 그 자리를 살짝 덮어놓으면 다음에 가서 또 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는 자식이 물어도 안 가르쳐줄 만큼 혼자만의 비밀이라 한다. 송이가 많이 나는 산은 일정한 돈을 내고 불화받은 사람들만 채취를 할 수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이들이 그 산에 들어가면 적지 않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꽃버섯은 킬로그램당 3,000원, 쌀이버섯은 5,000원인데 송이는 15만 원 선이라니 송이버섯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 새벽 아빠가 송이산 공동불화에 참여한 것은 합법적으로 깊은 산도 들어가 보고 경험 많은 어른들 따라다니며 송이 따는 법도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조를 짜서 올라간 다음 12시쯤에 내려와 각자가 딴 것을 합해 공동매매한 금액을 공동분배한다고 했다. 딴 것도 없는데 돈을 받아야 하니 마음고생이 된다고. 오늘 채취한 버섯을 합치는 자리에서 이 조그만 버섯을 내놓으려니 민망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온 것이라 했다. 그래도 오전 내내 산속을 헤매다가 이 작은 버섯을 발견하고 그의 가슴은 벅찼을 것이다. 매우 좋다. 아침 7시 정적을 깨는 이장님의 목소리.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니 오전 8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사무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에 무슨 사무소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 마을회관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승희 씨가 이장님 댁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세수를 하고 이장님 댁으로 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에서 오는 사람도 구름 속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이장님 댁에 도착해 방 안으로 들어가니 마을 어른 4분이 와 계셨는데 모두 남자분들이다. 8시 20분쯤에 젊고 인상 좋은 여자 보건소장이 왔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곧이어 샘물 할머니와 발발이 아주머니 그리고 윤덕중 어른이 오셨다. 보건소장이 내 팔에 주사기를 꽂으며 시골 생활 할만하세요? 하고 물었다. 주변에 어른들도 계시니 당연히 좋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매우 좋다. 성스른 도토리 줍기. 아침 8시에 새벽이 내와 소풍을 갔다. 소풍을 겸해 도토리를 줍기로 한 것이다. 새벽이가 2학기 반장이 되었고 마지막 소풍이기도 해서 선생님 도시락을 싸는 김에 김밥을 넉넉히 쌌다며 우리 어른들도 소풍을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간식과 차를 준비했다. 희양산은 개방하지 않는 산이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송이 채취 불화를 받은 새벽 아빠 덕에 봉암사 경내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산이 깊고 험해서 이 산을 처음 오르는 사람은 10중 8구 길을 잃는다고 해서 새벽 아빠만 열심히 따라갔다. 새벽 아빠는 이게 여우굴이지요. 이건 너구리 똥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완만한 산자락에 걸망을 풀고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다. 도토리 한 자루를 주우면 5만 원쯤 번다니 이 일도 돈이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역시 몸품을 팔던 습관이 안 돼서인지 막상 일을 하고 나면 결코 팔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언제나 고생에 비해 그 대가가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승희 씨랑 내가 해가 다 지도록 줍는다 해도 다 못 주울 양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깊숙한 산의 전기를 머금은 귀여운 도토리들을 돈과 바꾸기는 너무나 아쉬울 것 같다. 우리 생활이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우린 남편들을 잘 만나서 너무 호강하네. 남편들을 죽여 세우며 도시락을 풀었다. 숲에서 불어오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바람,
계곡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정성스레 싼 김밥 도시락, 과일과 커피, 이야기, 웃음소리. 문자 그대로 화양연화였다. 비록 초라한 옷차림에 소풍마저도 도토리 줍기라는 일을 겸해야 했지만 그 순간 난 온전히 행복했다. 깊은 산속에서만 살아 사람들의 독설과 거친 행동을 본 적이 없는 행복한 나무들이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는 숲속, 머리 위로 톡 떨어지는 도토리 하나의 신비. 오며 가며 새벽 아빠에게 나무의 이름이며 생태에 관해 공부도 많이 했는데 몇 가지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껍질이나 잎 생김새로 나무를 구분하는 법. 대부분의 나무들은 다른 나무가 없어지면 자신은 더 잘 살게 되지만 나란히 서서 햇볕을 사이좋게 나눠갔던 혼인나무는 한 나무가 죽으면 나머지도 덩달아 죽는다는 이야기. 벚나무의 잎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작은 눈은 단맛을 내서 잎을 갉아먹기 위해 오는 벌레들이 그 맛에 취해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이야기. 가장 좋았던 것은 도토리 얘기다. 도토리는 흉년에 많이 달린다고 하는데 나무들이 논들을 굽어보고 있다가 벼가 풍작이면 많이 안 열리고 흉작이면 나무 가득 열려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준다고 했다. 정말 성스러운 마음이 아닌가. 그 얘기를 듣고 도토리 염색을 하면 옷 이름을 성의라고 해야지 했다. 4시쯤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든 숲은 빛과 그림자의 오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살면서 보아온 것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숲을 벗어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길은 끝나고 우리는 속세로 돌아와야 했다. 염색은 내 놀이. 설거지거리를 산처럼 쌓아놓고 세수도 안 하고 시계도 안 보고 우리 아주머니가 무거운 것을 옮겨도 모른 척하고 쉴 새 없이 뭔가를 끓여대는 내 모습에 승희 씨가 제동을 걸었다. 아이고 참나. 당신 입으로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서지 말자고 한 거 잊었어? 나 지금 즐겁게 해. 내가 안 즐거워 보여? 아이고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몸을 너무 혹사하잖아. 당신 밥 해주는 게 더 힘들어. 이건 내 놀이야. 아 그럼 마음대로 해. 요즘 천에 물들이는 재미에 빠져 살림을 돌보지 않는 나. 그러나 바닥이 보이는 가정 경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다. 샘물 할머니 생일. 어둠과 비가 동시에 내리기 시작해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봄이 아빠가 전화를 했다. 형수, 여기 샘물 할머니 집인데 빨랑 내려와. 7순이 넘은 샘물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병약해서 나무를 해떼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구해다 드리곤 한다. 그때마다 꼭 저녁을 지어서 술과 함께 내놓으신다. 버섯을 넣은 미역국, 양념 바른 생선 2마리, 애호박전, 버섯 잡채 등 음식이 푸짐하기에 누구 생일이에요? 하니 봄이 아빠가 오늘이 할머니 생신이었대 했다. 할머니는 아이고 남사시럽게 생일은 뭐 아이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영분 할매한테도 말하지 마요. 하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도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장만해서 갖고 왔어요.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고기를 안 쓰고 미역국에도 버섯을 넣어서 해오잖아요. 하며 은근히 자랑을 하셨다. 벽에 임금님 자리라는 글씨가 쓰인 길고 큰 가방이 세워져 있어 아들이 해온 선물인 줄 알고 할머니 저건 뭐예요? 했더니 뭐 자석료라나 뭐라나 허리 아픈데 좋다고 하도 그래 싸서 샀더니만 백이서 더 아파요. 그러고 내가 텔레비 보고 불 쓰고 해서 6, 7천원 나오는 전기세가 12,000원이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안 쓴 지 제법 됐는걸.
옆에서 막 돈 꿔준다고 막 부채질까지 하는 바람에 샀더니만 하셨다. 그리곤 요샌 또 어디서 자꾸 전화가 와요. 뭐가 당첨이 됐대요. 뭐 세금 6만 원만 농협에 갖다 내면 뭐 40만 원짜리 약을 준대요. 아이고 이런 전화가 자꾸 와요. 하셨다. 우린 순박한 시골 어른들을 등쳐먹는 나쁜 놈들이라고 흥분을 하며 앞으로 그런 사기꾼에게 속지 마시라고 했다. 밥을 다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윤영건 어른댁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새로운 뉴스를 들려주었다. 올해 날씨 때문에 흉작이라 집집마다 쌀 수확량이 줄었는데 영감님이 위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발발이 아주머니 댁은 마지기당 3포대씩이 더 나왔다고 한다. 원래 저승갈 사람이 있는 집에는 쌀이 더 나와요. 예전부터 그랬는걸? 하며 그 놀라운 얘기를 샘물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다. 새벽 아빠에게 들은 도토리 얘기가 떠오르면서 신은 먹을거리를 통해 증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이 동거를 해? 만화를 공부하는 딸나라는 열흘 전에 작가 선생님 집에 문화생으로 들어갔다. 같이 자취하던 동생 한이를 두고 가서 마음이 안 놓이는지 우리보다 더 걱정한다. 오늘 나라의 전화. 엄마, 한이가 요즘 누구랑 동거를 하는 것 같대요. 뭐? 누가? 이정화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그래? 여자는 절대로 아닐 테고 어떤 놈이지? 그렇죠? 한이가 그럴 위는 못 되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걱정하더라고. 그래? 응,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이 말하던데. 뭐? 한이가 처음에 놀러 오는 걸 제대로 막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같이 지내게 된 것 같대요. 그래? 아이고, 우리 한이 마음이 약해서 탈이다 진짜. 내키지 않는데 할 수 없이 지내는 상황이라면 해결해 줘야겠네. 지가 좋아서라면 뭐 우리가 상관을 할 일은 아니지만. 내 생각도 그래. 난 전화 받고 걱정돼서 달려갈 뻔했다니까요. 근데 심각한 상황이면 선생님이 우리한테 먼저 연락하셨을 텐데. 안 하신 걸 보니 뭐 일단 괜찮겠지? 어쨌건 엄마가 전화해 볼게. 아니, 나한테 말하신 거니까 내가 알아보고 전화해 드릴게요. 혹시 뭐 오갈 데 없는 애들이면 안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 그럼 바로 알려줘. 전화를 끊고는 승희 씨와 둘이서 한참 고민을 했다. 아이고, 아무래도 부산에 가서 한이 좀 돌봐줘야겠다. 한이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누구랑 동거할 애가 아닌데. 정말 자식은 모르는 거야. 게다가 사춘기잖아. 아무래도 한이 혼자 자취시키는 건 무리인가 봐. 그래, 일단 선생님들과 의논해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맞아. 만약 문제가 될 정도면 학교에서 연락을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래도 심각, 불안, 우울, 초조, 좁은 자취방에 머스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장면이 연상되면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가슴이 벌렁벌렁. 둘이서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다시 전화를 했다. 엄마, 누구랑 동거하는지 알아냈어요. 누군데? 일단 성은 박씨래요. 그럼 한 명? 아니, 더 많아요. 응? 그리고 이름은 키벌레래요. 바퀴벌레. 뭐? 참나. 놀랬잖아. 가슴을 쓸어내렸다.